어휴, 지인분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혈소판 수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게다가 피 제거 수술을 3번이나 하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혈소판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신 건 당연합니다. 자, 오늘은 혈소판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한번 알아볼까요? 혈소판은 우리 몸속 혈액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세포 중 하나예요. 적혈구, 백혈구와 함께 혈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마치 우리 몸의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혈소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피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베이거나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 흐르면 큰일 나겠죠? 이때 혈소판이 활약하는 거예요. 혈소판은 상처 부위에 몰려들어 서로 엉겨붙고 혈액을 응고시켜 피가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마취댐을 쌓듯이 말이죠. 만약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지면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경우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고 심한 경우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인분처럼 수술 후에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수술 후 혈소판 감소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심장 수술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수술 후 헤파린이라는 약물을 사용하면 몸속에서 헤파린에 대한 항체가 생겨 혈소판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몸이 헤파린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파린 외에도 특정 항생제나 항암제, 심지어 에탄올 같은 것들이 혈소판 수치를 낮출 수 있어요. 이러한 약물들은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을 억제하거나 혈소판 파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혈 또한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을 수혈받게 되는데요. 이때 혈소판이 부족한 혈액 제제를 수혈받으면 혈액이 희석되어 혈소판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을 너무 많이 부어 맛이 밍밍해진 주스처럼요. 드물게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ITP나 파종성 혈관 내 응고 DIC와 같은 질환이 수술 후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간경화나 골수 섬유증 같은 질환 때문에 비장이 커지면 혈소판이 비장에 갇혀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로 혈소판 수치를 직접 측정하여 혈소판 감소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혈액세포의 형태를 관찰하는 말초 혈액도말 검사를 통해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골수 검사를 시행하여 골수 질환이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인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간 기능 검사나 심기능 검사, 응고 검사 등을 통해 혈소판 감소증의 기저 원인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혈소판 감소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 방법은 원인과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물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약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ITP과 같은 특정 원인에 대해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면역글로불린 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 HIT의 경우에는 헤파린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항응고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인분께서 혈소판 수치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받으신 건 정말 힘든 경험이셨을 텐데요. 부디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혈소판 감소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혈소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